국민안전 긴급대응 ASAP 챌린지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 통합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이 안전 문제를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 사업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5년 선정된 10개 연구과제 연구 성과를 함께 살펴보고요. 이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요, 수혜기관의 의견을 듣고 더 나아가서는 민간재단과 벤처캐피탈 전문가분들의 투자 컨설팅을 통해 이 연구가 현장에서 실용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기술들이 어떤 경제적인 목적이나 뭐 이런 것만으로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사업이고, 이 연구들이 잘 되어서 애초에 우리가 이 연구 과제를 시작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디에 활용할지 그런 부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게 되고요. 우리 국민의 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딱 짚어서 이렇게 연구 지속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이 행사는 여러분들의 그런 수고와 노력을 조금 더 빛날 수 있도록 그것도 준비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저희 2단계 사업에서는 2025년에 선정된 10개 과제가 있었는데요. 오늘 그중에서 9개 과제 연구 책임자분들께서 직접 연구 현황을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원래 첫 번째 발표는 저희 자료집을 보시면 호서대학교의 가축 전염병 방역을 위한 내동성 저독성 소독제 첨가제 개발인데요. 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오늘은 불참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는 두 번째 발표인 GPS 전파 혼신 대응을 위한 선박용 보급형 1호란 GNSS 통합 수신기 개발, YD 일렉트로닉 원영수 연구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선박의 안전 운항을 대비해서 GPS 혼신에 대비한 선박용 1호란 GNS 통합 수신기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현재 상용 중인 1호란 GNS 통합 수신기는 외국산밖에 없습니다.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소형 어선이라든지 소형 선박에 보급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1호란 GNS 수신기는 해상에서 위치 정확도 100m 이내의 통합 수신기 시제품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에 H필드 안테나를 비롯한 수신기 보드를 완성하였고, 이번 9월쯤에 실증 시험에 대비해서 시제품 개발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SDR 기반의 1호란 GNS 송수신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로란 신호는 여러 가지 오차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송수신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오차 보정 알고리즘을 탑재해서 시험해가지고 제품의 위치 정확도를 위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신속 순환 구조 활동을 위한 구조 장비 경량화 및 소형화 기술 개발에 대해서 인터오션 홍수연 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사업의 목표는 순환구조 장비의 경량화 및 소형화인데요. 첫 번째로는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1단계, 2단계 레귤레이터를 하나의 모듈로 합쳐서 통합형 밸브로 개발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얇은 알루미늄 라이너 겉면에 탄소 섬유를 와이어해서 타입 3 복합재 압력 용기를 만들어 기존 대비 무게와 부피를 30% 이상 저감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중 체류 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한 300바 충전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순환구조 제품은 기존 대비 10kg 이상을 지금 감량해 놓은 상태고요. 공기는 기존 대비 1.5배 정도 더 압축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금 시제품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합성생물학 기반 신종 마약류 간편 검출 시스템 개발, 성균관대학교 김용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이 과제는 지금 계속 출몰하고 있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마약류를 어떤 변화에 유연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또 빨리 검출할 수 있는 검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벤조디아제펜하고 펜사이클리딘이라는 신종 마약을 이제 주 타겟으로 합니다.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고 여러 사례 중에 이제 성범죄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신종 마약류를 검출하는 게 어렵습니다. 각 마약종에 대한 설계 시간만 보통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가장 요즘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한 생성형 단백질 디자인 기술을 통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슈퍼컴퓨팅 시설을 통해서 그 마약종을 인지하는 검진 물질을 설계하고 그 물질을 우리 전기학 센서 플랫폼으로 적용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발표는 착용성
향상을 위한 소형 경량형 팽창식 구명조끼 및 인플레이터 국산화 개발로 세이프웨어 신환철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구명조끼가 조금은 무겁고 착용성에 대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올해 7월 1일부터 이제 어민들도 이제 의무화가 됩니다. 어민들 같은 경우는 어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 밖에 튀어나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2차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다 배제해서 몸에 밀착되고 사용성이 편하고 가볍고 어로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는 어민용 라이프 자켓을 개발하고요.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한 20% 정도 이상 경량을 하고 그다음에 외피 소재도 또 고밀도 소재를 써서 잘 찢기지도 않으면서 경량화시킬 수 있는 소재로 변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팽창 시간에 대한 단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작동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아마도 저희가 내년 하반기 때는 이제 모든 인증을 통과하고 실제 보급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올 텐데 낚시라든지 실제 어민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성 있게 쓸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발표는 중계급수용 국산 대형 산불 진화 차량 개발에 F1텍 유광수 연구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목적 산불 진화 차량 같은 경우는 물 2,000리터를 담수한 상태로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직접 가서 산불을 진화를 하는 목적의 차량입니다. 그런데 물을 다 쓰고 난 다음에는 다시 물이 있는 곳으로 차가 다시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화재 진화에서 공백이 발생을 하는데요. 기존의 벤츠의 기본 트럭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기아 자동차의 군용 트럭으로 이제 차량을 대체해서 더 많은 진화 용수를 탑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6톤의 물을 싣고 화재 현장까지 갈 수가 있고요. 또한 소하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가설 차수막, 이동식 가설 댐을 활용해서 물을 끊임없이 급수를 해서 이동식 소화전을 통해서 다른 차량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진화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발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 착용형 디바이스 및 서비스 실증 개발 티어보 김석현 상무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밀폐 공간 작업 전 가스 측정, 환기 등 이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작업 전 1회 측정 후 바로 매뉴얼에 진입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소사업장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제 안전관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구조적인 사고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복장이지만 저기에 바디캠, 외부 통신, 그다음에 이제 5종 가스 검출기, 그다음에 휴대폰에 이제 듀얼 경고까지 되고, 그다음 배터리 보조 지원 등의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게이트웨이는 이제 작업 전에 매뉴얼 내부의 가스를 사전 탐지하고 매뉴얼 내부에서도 이제 스마트폰 기반으로 와이파이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통신을 통해 영상 모니터링까지 가능한 그런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 가스 측정을 넘어서 지하 밀폐 공간의 통신 인프라가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 가능하고 이제 지속적인 가스 센싱, 그다음에 작업자가 이제 작업하고 있는 영상 모니터링까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발표는 산업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AI 음향 기반 예지형 웨어러블 안전 시스템 개발입니다. 디플리 이수지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국내의 산업 현장들에서 매년 약 800명의 사고 사망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이제 CCTV라든가 영상 기반에 있는 시스템들은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고 악천후나 밤중, 야간 같은 환경에서는 탐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찍혀진 영상들을 보고서 대응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사후 대응을 중심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본 과제의 안전관리 플랫폼은 다양한 위험 음향을 감지합니다. 특히 딥러닝의 트랜스포머 기반 구조를 이용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 환경에서도 실시간으로 다양한 소리들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음성들이 실시간으로 감지되었을 때 이것들을 사고라고 인식하고 현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실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탐지 정확도는 93%, 탐지 지연 시간은 0.8초 이하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보시는 설치형 마이크와 엣지 AI 서버를 통해서 구현이 되고요. 실내외 고성능 마이크를 통해서 현장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엣지 서버 안에서 실제로 AI 모델들이 작동을 하면서 이 소리들이 해당하는 위험 소리가 맞는지를 계속해서 감지하는 것들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다음 8번째입니다. 인공지능 활용 보급형 소형 선박 충돌 예방 시스템 개발 아비커스의 이준식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현재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선박의 충돌 사고는 그 비중이 이제 두 번째로 높은 만큼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의 충돌 사고가 소형 선박, 특히 어선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충돌 사고에 대해서 이제 경보를 하고자 AIS나 VPAS 같은 이제 충돌 알람 시스템들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굉장히 수동적인 경보만을 제공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너무 잦은 알람으로 인해서 실제 어민들이나 소형 선박을 운전하는 분들이 알람 자체를 끄고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현재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은 AI 기반의 영상을 이용한 AI 기반의 장애물 탐지 기술과 차량용 레이더에 적용하고 있는 장애물 탐지 기술을 도입을 하여서 선박 전방에 이제 운행하는 장애물들을 신뢰도 있게 탐지를 하고, 그에 따라 충돌 위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아주 신뢰도 있게 능동적으로 알람을 발생시키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발표입니다. 가뭄 대응을 위한 해수담수화 기술 개발 및 실증 국민대학교 최용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작년에 강릉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발생을 했고요. 이 가뭄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항시 사용하는 이 수돗물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요. 식수 같은 경우에는 병입수를 통해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뭐 불편함이 있지만 해결이 되지만,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이 해결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공업용수도 중단이 돼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혹은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의 운영에도 큰 이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대체 수자원으로서 해수를 담수화해서 생활용수 및 수돗물로 공급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해수를 사용하되 발전소에서 이미 구축해 놓은 이 취배수 인프라를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구축 비용도 절감하고 운영 비용도 절감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역의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9분의 연구 책임자분들의 발표가 모두 마쳤는데요. 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은 이 통합 질문 시간인데요. 혹시 방금 들으신 이 9개의 과제 연구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또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상하는 그 팽창식 구명조끼의 단가가 얼마인지가 좀 궁금하고, 아마 10만 원 초반 내외로 10만 원 전후에서 아마 보급 가격을 맞춰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동절기에 그 사실 산불도 많이 나서 항상 그 물을 이제 저장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동결, 그걸 어떻게 이제 그 우리가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에 열선을 설치를 해서 부가적인 외부 AC 전원을 통한 이제 가열 방식으로 이 진화용수를 보관을 계속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전력 소모를 고려해서 이 진화용수는 내려놨다가 바로 급속 충수를 해서 출동을 하게 할 것인지, 그런 거를 전술에 담아서 차량에 담을 생각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쪽에 산불이 가장 많이 나고 피해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보강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릉 쪽 같은 경우는 워낙 건천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서 취수가 어렵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소화전 간격이 굉장히 넓고 소화전이 없는 동네가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소방차와 소방차끼리 1km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릴레이 펌핑을 하게 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제 그런 진화 전술이 없었고 그런 중계급수 전술이 없었기 때문에 소방 산림청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계 송수 전술을 만들기 위해서 교두보를 사모아 보려고 합니다. 2부 행사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마련해 보았는데요.
오늘 행사의 핵심인 과제 고도화 시간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게 바로 국민생활안전종합지원단인데요. 이 국민생활안전종합지원단 소개와 추진 전략에 대해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과제하는 10개 과제가 실용화가 잘 되게끔 자문을 또 섭외해드리고 오늘 같은 행사도 이제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기술보다도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고 경제적인 기술이 되기는 그것이 목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재난이 또 복합 재난들이 많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 대응하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과제들이 너무 비싼 어떤 소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뭐 어민들이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일반 일하시는 분이 쓸 수 있는 그 기술을 우리가 개발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앉아 계신 각 테이블에는 연구진과 수혜기관 관계자분들이 함께 앉아 계시는데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네 분의 투자 전문가께서 테이블을 이동해 가시면서 과제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주실 예정인데요. 이 연구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개별 토의 사항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 짧지만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런 자리나 아니면 별도의 리빙랩을 통해서 계속 대화를 주고받고 차량이 산림청의 요구 조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R&D를 통해 사업화를 얼만큼 이뤄야 되는지, 얼만큼 더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혁신 제품 등록해서 사업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적 신호들을 이제 기존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음향이나 진동이나 이런 센서들을 추가해가지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이제 추후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현장들이나 이런 쪽과 논의를 해보는 것으로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게 수출 기반의 실적이 어느 정도 돼야 벤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저희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저희가 또 MOU 맺고 있는 카자흐스탄 쪽 그쪽에 많은 수출 실적을 준비를 해서 이 매뉴얼 과제뿐만 아니라 이 매뉴얼 과제에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조선 플랜트 쪽에 밀폐된 그 가스 감지로 위해서 지식 사고가 없도록 정말로 만족할 만한 제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와 뭐 해수부 등등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그리고 앞으로 뭐 어떤 방향으로 좀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로 나눴던 것 같고요. 과제 시작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이제 저희도 이제 개발뿐만이 아니라 향후 사업화를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될 수 있는지 한번 깊게 논의할 수 있는 좀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마약 탐지 기술에 대해서 기술성 부분과 그 사업성까지 저희 김장길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특히 이제 B2G의 국가 전략적 안에서 범위 안에서 이 기술을 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이런 연구 기관에서 개발한 그러한 키트들을 저희가 이제 빠르게 저희가 의료기기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규제 지원을 저희가 할 예정이고, 또 그런 키트가 개발이 됐을 때 실증하는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 오신 경찰청이나 대검, 국가수와 함께 실증 업무를 같이 협업해서 저희가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좀 받아서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연 투자를 어떻게 받아서 초기 시설 투자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깊은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정부 주관에 의한 뭐 해수부, 수역, 그다음에 뭐 행안부 같이 관계되어 있는 기관과 같이 보조금을 통한 사업화 부분도 같고, 그다음에 일부는 이제 고급형 제품을 통해서 브랜드화 시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사업화를 고민하기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10개 과제 국민의 소중한 어떤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면 그로서 큰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 보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심껏 여러분들 또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성과를 발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술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수혜기관의 목소리를 듣고 투자 전문가의 시각으로 실용화의 길을 함께 모색했다는 데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이 각 과제의 고도화로 그리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